어려서부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그 무게와 책임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9년 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모른다고 하셨죠? 당신은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아버지의 나라이자 그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당신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주인인 우리가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낼 테니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황심소가 함께합니다. 지난 11월 19일 토요일 꼭대구사 1회 서울편 어제에 이어 계속됩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꼭대구사 활동의 의미와 박근혜를 공주나 서희와 같이 바라보며 우리가 스스로 박근혜에게 정당성을 만들어주었던 마치 노예와 같은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싱크빅 모아보는 방송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수렴청정을 생각하는 조대비의 모드라고. 어떻게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하세요? 계속 들으니까 정리가 그렇게 돼요. 아, 계속 들으니까 정리가 되셨어요. 훌륭해요. 그래서 그 수렴청정을 하는 조대비가 있던 꼭두각시 조정을 하는 최순실이 있던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촛불을 계속 내고 있으면 꼭두각시를 하는 주인공이 바뀔 뿐이지 꼭두각시 노름에 우리가 장단치는 거는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꼭두각시 노름에 장단치는 게 조선 600년 그런 유구한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일체치하 30년인지 45년인지 그렇고 광복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노예로서 그냥 꼭두각시로 나서는 권력 앞잡이 앞에서 하고 지내는 거는 우리가 이미 DNA에 뼛속같이 박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뭐라고 우리 이야기해야 되죠? 노예 근성을 버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나서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노예가 노예 근성을 버리고 나서고 주인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매 맞아요. 매 맞으면 다행인데요. 대개는 처형당해 죽어요. 목 잘려요. 잘렸어요. 예, 여기서부터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는 전략이 무엇이고 그 전략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고 그 전략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그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야당들이 짜고 있는데 그분들의 전략은 뭔지 아시죠? 퇴진하라 퇴진하라 안 퇴진하면 우리 퇴진하라고 계속 부르짖는다. 훌륭하죠. 탄핵을 하면 국정혼란이 처리되니까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순차적인 절차를 진행합시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요. 어차피 저는 민주당을 안 믿어요. 어차피 민주당을 안 믿는다. 네. 그래도요, 저는 민주당 당원이거든요. 본인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박근혜 사퇴하라라고 할 때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과 똑같이 그러니까 조금 전략적으로 쉬운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모으는 마음과 동시에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거 그것도 똑같이 해주신다면 전 민주당 당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학교도 가입한 이유가 네, 가입한 이유가 넉 달 정도 됐거든요. 넉 달 정도 됐어요. 1,000원씩 내요. 1,000원씩도 내세요? 네, 1,000원씩 내거든요. 와. 딱 이유는 딱 하나는 뭐냐면 근데 그 인간들은 1,000원 내는 건 좀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아깝지는 않아요. 아깝지는 않아요. 예. 안 아까워. 제가 어찌됐든 당원이기 때문에 네. 그 누군가를 딱 해가지고 할 때 제 표가 분명하게 딱 하니까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현명하시네요. 저가 누구를 이렇게 현명하다고 대놓고 칭찬하는 거는 참 드물게 들으시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 진짜 현명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충 설명해 주실래요? 본인이 왜 현명한지? 아니면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아무래도 대변인이 해주는 게 낫겠죠. 네. 왜 현명하냐면요. 실제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는 특정 정당이 잘나서 그 인간들이 좋아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지도자를 선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박근혜 사퇴하라는 이 행동을 스스로 부정하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야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무슨 소리가 또 나올 수 있냐 하면요. 야당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당이나 나당이나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겉으로는 진보 보수라고 해서 싸우는 차 같지만은 낮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밤 되면 진보 보수 그 허울을 떼고 형님 동생 하면서 다 이 짝퉁 보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예요. 그 생각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국민들이 야당은 그러면 제대로 하겠지 생각을 해서 그걸 믿고 잘해주세요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찍어버리면요. 그 인간도 나와가지고 급속하게 자기들 거 챙기는 거로 넘어가요. 겉으로는 진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수보다 더 사악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아예 우리가 뽑을 때부터 저 인간이 우리 마음을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너희들 중에서 잘하려는 놈들 피 터지게 서로 싸워가지고 그 중에서 네가 살아남고 잘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라 라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0만 촛불을 드는 그 마음으로 민주당에 다 당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원도 좀 아까워요. 그래서 100원이라도 일단 1,000원의 가치는요. 1,000원의 가치는 돼요. 이번에 대선 누가 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당원표를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000원 그 가치는 네. 1,000원이라고 저는 그게 아깝지 않다. 훌륭해요. 10,000원이라고 해도 저는 됐습니다. 10,000원이면 황심수를 후원해 주는 게 더 가치를 텐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예. 솔직히 진짜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커피 마시는 거 이거 또 몇천 원 하잖아요. 그리고 이 카페를 위해서요. 커피 안 사신 분은요. 저기 가서 자기 돈 내고 우리 후원을 받을 때까지는요. 커피를 주문해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미팅을 하는 거에 대해 좀 더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진짜 훌륭한 말씀이었어요. 1,000원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민주당 당원을 가입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를 지지해서도 아니고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우는 민주당도 똑같이 사기짓을 하고 공약 내세우는 거 그걸 지지해서도 아니고 현재 민주당 대표라 하는 인간을 지지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정치판이 척박하고 지금 본인이 만일 정치하겠다고 나서면 제 회사에서 사표 나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애가 싫어요. 뭐하러 그렇게 머리 아픈 짓을 뭐하러요. 본인이 하기 싫은 머리 아픈 짓을 대신해주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노고를 인정은 해주자. 그것도 훌륭하신 말씀이네. 그래도 대신 해주더라도 무조건 다 맡기면 안 돼요. 인간한테 100% 맡기면요 항상 뒤통수 맞아요. 항상 한 50-60% 맡기고 30-40%는 내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일단은 그 당에 당원으로 내가 등록을 해가지고 당비를 내고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를 행사하게 만드는 거 그 이야기 하시고 싶으신 거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본인의 성함을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름은 서희종이에요. 예.
소희종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한 일도 하시는데 이것이 1,000원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은 너무나 노예 심리로 살다 보니까 1,000원을 내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그 이상한 심리가 있는 거야. 왜? 이 정당에 가입을 하는 건 주인이 하는 거지. 저 같은 노예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정당에 가입하는 건 국사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번듯한 인간이하고 적어도 뭐 가방끈이 길다거나 아니면 박사님처럼 박사라도 받은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마음이 있고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흔드는 분은 그게 새누리당에 가든 민주당에 가든 사실 정의당에 가든 저는 국민의당에 가든 저는 어느 당에 가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을 먹든지 우동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그거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그걸 가지고 열을 받아요. 왜냐하면요. 맞는 말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매번 선거할 때마다 통신사 고르는 기분이었거든요. SK냐 KT냐 LG냐. 근데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던 통신사 쓰자 이러고 말았더니 얘네들은 바뀔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직접 당원이 되면 제 마음에 드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번 선거 때 각 당에서 주어지는 객관식들이 고만고만해서 그냥 찍던 당만 찍어왔는데 제가 보기를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직접 가입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새누리당, 정의당, 국민의당도 다 가입해야겠다고요. 그러면 주어지는 보기에서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기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월 4,000원이면 되는 일이네요. 4년 전 우리 꼭두각시가 당선이 된 그날 마신 술값의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우와. 2005년에 아까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책을 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선택할 때 가지는 심리적 부담감은 그 당시에 스타벅스에서 가가지고 내가 무슨 커피를 주문해서 마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적 부담감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MB를 선택하고 박근혜를 선택한 일이 벌어졌어요. 훌륭하죠?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런가 보다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또는 미디어 카페 후에서 커피를 내가 사실은 카페라떼 따뜻한 거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 아이스가 좋겠다 해서 아이스라고 시켰어요. 근데 시키고 나서는 따뜻한 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이게 커피인지 그까지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커피는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꼭두각시를 대통령으로 두는 상황에서 너 물러나 한다고 물러나지 않는 이 상황이 벌 때 적어도 대통령을 뽑는 거는 커피 전문점에 가가지고 커피를 시키는 것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나는 그거는 이제 확실히 배웠고 놀랍게도 소 선생께서는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1,000원의 즐거움은 아니지만 1,000원의 가치를 우리는 부여합시다. 이래가지고 1,000원의 가치. 사실은 1,000원의 가치는 우리가 KBS에 내는 시청료보다는 더 싸요. 그거보다 더 가치롭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여기 오신 분 그 공감되세요? 적어도 1,000원의 가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정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거.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 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 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졌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황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WPI를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WPI를 통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공부의 아픔뿐 아니라 지금 나의 아이가 겪고 있는 공부의 좌절감 그리고 상처의 비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성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다? 그럼요. 성격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왜 안 다르겠습니까? WPI를 통해 내가 그렇게도 공부하기 싫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아이에게 알맞은 공부법을 콕콕 짚어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육학자이자 위즈덤센터 대표인 이윤주 박사가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와 함께 쓴 공부, 삽질하지 마라가 바로 그 책인데요. 자녀의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싶은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부법으로 지도하고 싶으신 모든 선생님들께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의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에서는 WPI의 5가지 유형에 기반하여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의 마음, 공부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과 특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들이 공부라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상황이 실제 상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오래도록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는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부터 교보문고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요. 제가 인터넷으로 포털 뉴스나 그런 거 올라오면 정치 기사나 보다 열받으면 댓글 같은 거 올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난리 쳐봐야 저기는 아예 무반응이고 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댓글 같은 거 보면 사람들 약간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거 막 많이 올라오잖아요. 1000건 뭐 이렇게 10,000건 올라와도 그게 그렇죠. 이게 우리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거를 듭니다. 그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거 행위를 제가 10몇 년의 사이버 공간의 심리를 연구한 저 명색이 연구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또 저기 이 자리에서 지자랑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예, 저 지자랑해요. 요즘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그런데 사이버 공간의 심리를 할 때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의 심리는 배설하는 심리예요. 그리고 배설을 할 때 자기 집 화장실에서 배설을 할 때는 시원한 쾌감을 가지고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무 공간에서나 배설을 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이 시빌라이저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 화장실에서 위생 관리가 잘 된 데서 배설을 하는 것이고 문명화되지 않은 동네에서는 아무 데서나 배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화장실 가꾸기 운동 뭐 그까지 했죠. 지금은 웬만하면 화장실 잘 괜찮잖아. 그게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건데 인터넷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화장실을 아주 잘 가꾸어 대면 배설하는 행위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화장실이 들어올 때는 이제 아시겠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배설하는 행위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단지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우리가 배설을 할 때 덜 두려움을 가지죠. 댓글을 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거기서 에센스를 얻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모으겠다는 그 심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병의 치료제를 얻겠다. 한동안 그런 거 약선전하는 게 있어요. 이 5점에서 성분을 모아가지고 치료 무슨 약 치료제 이 배설물 속에서 진주를 찾겠다라는 그 멘탈리티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중의 지혜를 모으는 거는 어떤 기사나 어떤 사건의 댓글을 통해 가지고 대중의 지혜나 마음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언론사에서 심지어 하면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을 통해 가지고 네티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할 때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런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사거리를 찾고 그것을 대중의 심리라든지 국민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당신들이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마치 기사거리를 찾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하는지 아세요? 직접 본인들이 대중들한테 질문하고 인터뷰를 따고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댓글 다는 것보단 저번에 어떤 언론이 제대로 된 그런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언론사에 전화를 하고 의견을 뭐 표현해서 잘못된 기사를 내리게 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댓글 대신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내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잘못된 언론을 좀 더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을 가진 방법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혼자서 그냥 내가 전화하면 사실은 지난번에 황심소에서도요 전기요금 누진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장관실에 전화해야 되고 실무국장실에 전화해야 된다 했을 때 전화하신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겠죠?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항심소 참여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서워요. 어떻게 저가 감히 전화를 해요. 약간 공권력이나 그런 정부에는 무서워하는 게 없지 않아 사람도 심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노예가 주인님한테 어떻게 저가 한 말을 드려요. 그 심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공권력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주인과 노예의 그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우리보다 더 공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믿어요. 우리 경찰은 시위 맞고 나서는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더 웃기는 건요. 시위 막는데 일선에 방패 들고 나오는 그 로마 병정들은 경찰일까요? 아닐까요? 경찰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를 하는 우리의 평범한 청년이에요. 진짜 경찰들은요 그 의견 뒤에 숨어가지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숨어가지고 무전 받으면서 야 통과 못 시켜 통과 못 시키게 해 막아 무조건 막아. 그래서 그 인간 가가지고 너 누구냐 소속 밝혀 라고 제가 안 하고요 저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안 그랬어요 하면서 질금질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을 앞장세워가지고 자기들 권력을 쓰는 이 나라의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그 댓글을 뭐 청와대나 뭐 새누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긴 볼까요? 아예 안 보나? 시발단이라든지 댓글 알바하는 친구들은 봐요. 사람들이 쓴 댓글이 거의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향력은 있죠.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더 부각시키고 이럴 때는 이 혼란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니까는 더 열만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그쪽 채널이나 그런 데는 아예 못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만 열받아가지고 막 올리는 것 같고 하니까 차라리 아예 무반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배설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배설을 할 때는 그냥 배설하세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배설한 거 자체를 가지고 저는 그래서 댓글을 달고 그거 하는 거 자체를 하라 하지 마라 소리 안 해요. 화장실에서 배설하는 걸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면 되지. 그런데 화장실 배설한 거를 가지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저런 의미입니다. 배설물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알고 싶으면 정확하게 물어보거나 그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요. 배설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그것이 중요한 지적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지적은 그 배설된 거를 보고 이게 뭔지, 어떤 배설물인지, 어떤 인간이 싼 배설물인지, 이 배설물에서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열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스스로 무기력하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신경조차 쓰기 싫어요 라는 마음이 됐습니다 라는 것이 에센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새누리가 좋아요? 청와대가 좋아요? 놀랍지 않아요? 노예들이 배설물을 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더 혼란스러우고 좌절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사람은 주인님이 더 권력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이 결과가 철회된다는 것.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댓글을 달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써요. 쓰고 싶으면 그냥 쓰고.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는 카페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싱글 카페인데 거기서 딱 제가 쓰고 싶은 거를 쓰되 댓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네. 그리고 댓글을 딱 썼을 때 특히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저는. 네. 왜 그러냐면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그 뒤에 달리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써요. 이런 분은요, 대한민국 인구에서요, 0.001%에 속해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WPI 검사 안 해봐도요, 아이디얼리스트 만빵이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디얼리스트만 높을 뿐만 아니라 셀프도 높아요. 그리고 이런 분하고 주위에서 지내는 분은요,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을 감동감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본인이 싱글 카페를 하시지 마시고요. 더블 카페를 바꾸시면 어떨까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이 지적을 했냐면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의 마음을 한국 사회에서 가지기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신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선 선생이 그동안 얼마나 나름 힘들게 살았는가에 대해 우리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본인이 힘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본인은 본인 팔자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공감해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발전하는데, 이분이 너무 튀는 사람이다, 너무 막말하는 사람이다, 너무 자기 고집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 황교안 총리나 황교안 총리 전에 정원홍 총리나 그러면서 또는 김기춘 씨나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대대손손 권력을 누리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새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알 필요는 있다는 거. 저도 열받아요. 댓글에 달린 거를 간혹 보고. 그리고 제가 댓글을 그래서 안 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스텝이 댓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댓글 정리를 해가 주는데도 보면 민주화 투사들이 이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희생하는 그 시절에 뭐 낙금수를 하면서 김성수가 그 온갖 협박 속에서 민주화를 투쟁을 하는 그 사이에 너는 대학 교수로 호의호식하지 않았느냐 이런 댓글 달릴 때 내가 대학 교수를 한 게 문제야. 난 박근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도 했어. 그리고 그걸 대응을 해도 찌질하고 대응을 안 하면 더 열받고. 그냥 차분하게 흥분 안 하시고 그때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그냥 정확히 전달하시면 전혀 찌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분한 목소리로. 저도 아니, 지금처럼 아니시고요. 지금처럼 아니고 다시 목소리 가려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요, 저도 호의호식을 한 거 아니고요. 그 김밥으로 짜장면으로 하면.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도 있었을 때도 박사님이 3년 전에도 그 지적하셨을 때도 그냥 박사님 욕하고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게 그냥 신기하죠, 그죠? 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그 심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라고 그래요. 황 박사님 여기에 투자를 하면요 대박이래요. 이 진짜 대박이라는데요. 황 박사님 저 투자하려는데 같이 투자하시지 않을래요? 이 벤츠도 몇 개 있고요. 집이 어리어리한데 투자 잘해가지고요. 걔한테 맡기기만 하면요 대박이래요. 그럴 때 저 같은 사람 대박이면 쥐가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벌지 왜 투자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황 박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게 사기성이 농후하네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에이 역시 심리학하는 사람이라서 잘 몰라.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역시 경제를 잘 모르니까 저렇게 찌질하게 살지.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대박을 얻어야지. 이렇게 해가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되게 사람 심리는요 열받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황 박사님 그때 제가 그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맞았어요. 무슨 말이 사기였어요. 이럴 때 제가 정신 차려서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안 됐어요. 뭐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뭐 있는 건 돈밖에 없으시니까 그래도 참고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게요. 제가 그때 사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줘야 될까요? 앞에 걸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앞에 거로 이야기하겠어요? 뒤에 거로 이야기하겠어요? 동시에 뒤에 걸로. 그렇죠.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내가 촛불 앞에 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무슨 여성을 내세울 게 있다고 여성이라고 내세워요? 그건 지금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어요. 정확해요. 이거는 또 다른 웃기는 너무나 재밌는 건데 오늘 새누리당에 관련된 저 친한 친구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황 교수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건 아니지. 그 VIP를 발달장애라고 이야기했다며?
지난 며칠 동안에 발달장애를 뒀다고 주장하시는 부모님과 발달장애를 옹호하신다는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저가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있어요. 발달장애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발달장애는 대한민국의 보사부에서 사실은 장애자 등급을 만들고 장애자 그 입법을 하기 위해서 지적장애자를 발달장애자라고 포장한 그거에 준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박아라고 그러죠. 그 지적장애는 발달장애의 에센스에 속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발달장애라고 하는 에센스는요, 그 사람의 발달 수준,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5살이냐, 10살이냐, 20살이냐, 30살이냐, 50살이냐, 60살이냐, 이 발달 수준에 적합한 행동과 사고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사회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달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이라고 하시는 뭐 5, 60 넘으신 분들이 일당 2만 원을 준다고 하는 그리고 밥까지 준다는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나가고 뭐 방송국 앞에서 하고 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이런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이 사회에 훌륭한 나이를 많이 먹으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것만 주면 무조건 달려가는 수준을 보이는 걸까요? 그런 행동은 대개 연령 수준으로 2, 3세의 아이들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한 2세만 돼도 벌써 저것이 맛있는 거긴 하지만은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구분하는 사회적 지적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나이가 50, 60이 넘은 사람도 지한테 먹을 것만 주면 그것이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그런 사회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 제가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 사회인지 불능증이라고 그래요. 대개는 이제 그 사회적인 지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수학 문제 풀고 산수 문제 풀고 하는 그 지적 능력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지적인 능력이라는 거 알죠? 저는 소위 말해서 일반 지적 능력은 조금 남들 평균보다는 높아요. IQ 검사하면 뭐 130, 140 정도 수준인데 사회적 지적 능력은 한국 사람들의 사회적 지적 능력을 측정한다면 그걸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하거나 감성 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EQ 이거를 따지면 저는 80점에서 90점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이 네가 박사고 교수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그렇게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못하는 거로 봐서 네 소셜 인텔리전스, 사회적 지능은 진짜 떨어짐에 틀림없어. 그거를 발달 장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걸 자폐적 성향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네. 엄마가 솔직히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엄마라고 엄마라고 불러요. 사회적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2주 전에도 여기 그 촛불 딱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그래 그렇게 너가 살면 안 돼. 괜히 그런데 가가지고 니한테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가서 너한테 좋을 건 없이 득은 안 되고 해만 될 것이다 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거를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살도록 우리 부모님이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무엇을 배웠냐 하면 이 일반적인 지능 검사에서 나오는 영어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하고 국어 공부를 하는 그거는 사회에 나와가지고 너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며 또 쪽팔리지 않게 가오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너의 삶을 재밌고 즐겁고 또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가, 이 능력하고는 달라요.
그걸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빌 게이츠 뭐 이야기하고 스티브 잡스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부분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학교에서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뭐 학교에서 널 올 A 받고 100점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남들이 하지 않는 비즈니스도 하고 그랬을까? 손정희 같은 경우 일본, 그것도 일본도 그런 일이 벌어졌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했어. 제가 장담하건데.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떤 지능이 높았냐 하면요, 소셜 인텔리전스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나 우리나라 학교에서는요, 그냥 학교에 시험 봐가지고 그 점수 올리는 건 가르치지, 스트리트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소셜 인텔리전스가 뭐고, 그 사회적 지능을 높이는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모른 채로 자식의 사회적 지능을 죽이고, 또 그 사회적 지능을 실제로 제대로 올리는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야, 그런데 네가 나서지 마라, 나선다고 괜히 이 돌 맞을 소리나 하고 징 맞을 소리 하지 말라.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요, 제가요,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편으로 부모님 돌아가셔서 조금 슬프고 아쉽기도 했지만요, 한편으로요, 이제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되는 이야기를 마음껏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동시에 했어요.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자라면서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라고 부모들이 그 난리를 쳤는데, 그 우리 부모들이 난리를 쳤던 그 공부는 삽질하는 거. 옛날에는 사실요, 그렇게 공부 잘하면요, 좋은 대학 가고요, 제한대학 가면 좋은 회사 취직을 할 수 있고, 또 고시를 본다든지 시험을 보면 뭐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또 뭐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미신을 또 끊임없이 주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거든요. 뭐 순실이가 뭐 공부 잘해가지고 이 대통령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최태민이 공부 잘했대요? 저는요, 그랬기 때문에 순실이는 지 딸 정유라 공부하라고 별로 푸시 안 했을 것 같아요. 조카들 그러고도 다 연세대학교 가고 이 이대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게 뾰록 날 것 같으니까 뭐 독일로 가고 미국 가고 다 돈 챙겨놓고 아무 상관없잖아. 너무너무 그 사람들은 소셜 인텔리전스가 높았던 거고 슈퍼 울트라 높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조작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든 또는 뭐 언론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또 언론사를 가진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벌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소셜 인텔리전스를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나 다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약속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엄마가 딱 해가지고 그렇죠. 부모님하고 싸우고 설득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다른 거 한다고 얘기. 현명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바꿔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 생생하게 불타올라가지고 전국에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놀라운 건요. 전국에 이런 식의 카페가 수천 개가 생겼거든요. 매주마다 주말에 모여가지고 수천 개 곱하기 수십 명만 하면요. 수십만 명이 이제는 그냥 노예처럼 촛불을 바라보면서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아니라 아주 진짜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하고 대중의 지혜가 모이는 그 시간을 할 때, 그럴 때는요, 장담하건대요, 노예들이 이야기했던 노예의 방식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으로 변신하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적과 싸우거나 주인이 되는 목소리의 이야기를 하는 그 방식, 그걸 저는 꼭대구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발음도 이상한데 그렇게 일단 급하게 이름 지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온 것도 꼭대구사 모임이라고 제가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게 전국의 수천 개, 수만 개의 카페에서 매주 일어나고 그 꼭대구사 모임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지금 기존의 정치 질서를 바꾸는데 우리가 조금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치 활동이든 아니면 생활을 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고 공유해보자는 거고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야 진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날 혹시 시간 되시면 미더 카페 오시고요. 시간이 더 되시면요. 오후 2시, 1시, 12시에 오셔가지고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더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미더 카페를 왕창 미리 도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하는데도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 혼자 오늘 너무 떠들었나요? 왜 저한테? 어떠세요? 한마디씩 해주시고. 지금 제 주변에 이제 저도 역시 촛불을 더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속하다가 이 모임을 듣고 이 다음을 생각을 하자라는 생각하에 왔었는데 지금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할머니가 애들한테 나갈까봐 전화를 하는 집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학습의 장이다라고 광화문에 가지만 한두 번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지금 현재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서 불편해서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하지 않게 지금 뒤로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끊이지 않고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 이 토론회장이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0대들한테도 이게 민주주의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공감해 주신 거는 충분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네. 좀 늦게 와서 앞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궁금한 거는 솔직히 박근혜보다 MB거든요. MB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잘 사신다고 듣기는 하는데 뭐 하고 계신지.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거가 뭐냐면 이렇게 그 종교라는 그런 이제 뭐 무속신앙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와서 이제 뭔가 들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MB 정권 때도 사실은 룰에 대한 공정성 같은 거는 많이 깨졌거든요. 뭐 그 사람이 사실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전과가 있음에도 그렇게 당선이 되고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했잖아요. 근데 사실 MB 지금 최순실 씨, 뭐 정유라 씨 그런 뭐 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MB 때도 사실은 그런 비리라든지 그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게 경제적으로 많이
화탄으로 몰고 갔음에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크게 물론 시위하긴 했지만 크게 그렇게 지금처럼 회자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종교라는 측면에서 MBC도 못지않게 많이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네. 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전혀 논의가 되거나 또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질문인데 나오지 않았다는 건 뭘 뜻하냐면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급한 질문 아닌데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질문이니까 다음 미팅에서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카페에서 우리가 테이블 한 구석을 차지하고 옆에 있는 테이블 있으신 분들한테 상당히 우리가 불편까지 끼쳐드리면서 이런 미팅을 했지만 그래도 미팅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그죠? 네, 좋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이 미디어 카페를 마치 우리가 빌려가지고 할 수 있을 그 정도 어디 후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공간 후원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요. 이 미팅을 해서 우리가 각자 조금 더 시끄러운 소음에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덜 불편하게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이야기했는데 한 3시간 정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도움이 될까요?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 이거는 다음 주 3시에 만나가지고 6시까지 3시간 정도 이 미팅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하고요. 그때 꼭 미디어 카페 후를 빌릴 수 있는 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약해가지고 덜 불편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끼치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우리 다 커피 하나씩 주문했으니까 뭐 이 카페 주인 입장에서야 불만 없겠죠. 뭐 다 우리 떳떳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더 멋있게 이런 미팅을 하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다음 주에 제가요 질문하신 거 답변을 꼭 해드릴게요. 촛불은 꺼질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는 계속 보충될 수 있고 이 토론은 그날이 올 때까지 사퇴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국민을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드는 그날까지 황심소가 아니라 꼭대구사 모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제 이어 오늘 지난 19일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꼭대구사 모임을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지혜가 모아지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으셨나요? 누군가 해주기를 막연하게 바라고 커피 한 잔을 시킬 때보다 덜 고민했던 결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나요? 이제 우리가 직접 정치인들이 우리의 뜻을 행하도록 지혜를 모으고 행동합시다. 황심소를 듣고 계신 분들이 불씨가 되어봅시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원 가입 운동만 시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았지요. 또 댓글들을 보면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혜를 모으는 것이랍니다. 나 하나쯤이 아닌 나 하나가 시작해봅시다. 모든 것은 행동할 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꼭대구사 모임으로 오세요. 꼭대구사 모임은 주 2회로 서울 1회, 지방 1회로 진행합니다. 지난 1회차 19일 서울 모임에 이어 금주는 대전과 서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2회차 대전은 25일 금요일 저녁 7시 투썸플레이스 대전은행점에서 3회차 서울은 27일 일요일 오후 3시 홍대 미디어 카페 후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회차에 미리 참가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회차, 참가 지역, 이름, 참석 인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2회차 대전 홍길동 2명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답니다. 오늘 방송 드렸던 서울 1회차 모임에는 약 20명이 참여하는 열띤 토의와 시사 상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꼭대구사 모임도 황심소에서 방송으로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대구사 모임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활동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대구사 모임을 만들고 싶은 분은 황심소의 꼭대구사 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5720-9430, 010-5720-9430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우시더라도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원은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s입니다. 현 시국과 관련하여 자신의 질문이나 답답한 마음을 미리 셜록황 지메일로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시국 토론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회차 및 이름을 적어서 셜록황 지메일로 메일 보내주세요. 11월 26일 토요일, 꼭두각시 일당들에게 빼앗긴 나라도 보수라 주장하는 이들에게 오용되고 있는 태극기도 찾아옵시다. 26일 오후 3시 광화문 내거리 한가운데에 500m에 달하는 대형 광목이 깔리고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의 발언을 들으며 이 목사님이 글자로 써내려갑니다. 글씨가 채워지면 시민들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광목 주변을 태극기를 들고 에워싸주세요. 그리고 청와대까지 함께 행진해주세요. 이 행사에 참여하실 분은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동화면세점 앞으로 와주세요. 황심소에서 2,000개의 태극기를 나눠주고 또 함께 행진하려 합니다. 문의 및 태극기 나눔 신청은 010-5720-9430으로 연락주세요.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